빛을 보기엔 늦었다길래 창밖을 보니 어둠이 몰려오고 있었다. 아, 늦었구나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달빛은 이제 시작이구나. 네, 여러분 아무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육아를 위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육아가 가벼워지는 엄마 학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육아를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저는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다, 무서울 것도 없다. 정말 자신만만하게 육아를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이 든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좀 애살 맞다 보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씩만 자고 육아서를 계속 읽었어요. 저희 조동방의 애기 엄마들이 언니는 언제 자요? 막 이렇게 물을 정도로 제가 막 읽다가 막 괜찮은 정보 있으면 막 공유를 막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석사 학위를 땄었는데 그 석사 학위 따로 대학원 다닐 때보다 육아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석사학위 딸 때 했던 공부는 정말 수박 겉핥기였구나. 정말로 내가 아이를 낳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때 정말 진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주경야독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엄마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나 이렇게까지 많은 준비를 하고 육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 다른 엄마들 얼마나 힘들까? 심지어 보편적인 수면 시간을 채운다고 가정한다면 보통은 육아를 하면 수면의 시간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한 7, 8시간씩 시간씩 잔다고 생각하면 아이 키우면서 육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돕고 싶다. 제 목표는 여러분이 힘들지 않고 스스로 어려움 없이 육아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거예요. 근데 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근데 돼요. 무조건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될 때까지 하면 무조건 됩니다. 저는 안 되면 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중등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서 9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석사 학위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 일하면서, 야간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학위를 땄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과목이 생명과학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학, 과학, 영재 학급을 수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교사들도 본인들 업무가 있어요. 1인 1 업무가 있는데 제 업무는 이런 뭐 영재 학급이라든지 뭐 과학교육 선도학교라든지 이상하게 이런 뭐 수천만 원씩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 잘 당첨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조금 똑똑한 아이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제 업무상.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뭐 영재학급, 교육감 표창장, 뭐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 표창장,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주는 상이다 뭐 이런 건데 정말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읽은 육아서랑 교육서가 최소, 뭐 다 카운팅은 안 해봤지만 최소 100건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시켰지만 학교에서 하루에 14시간씩 근무를 했어요. 모두가 학교 귀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뭐 14시간씩 일하면 돈 더 주나요? 아니요, 돈 더 안 줘요. 저는 그때 오로지 이 아이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아이들한테 재밌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특히 고3 담임하게 되면 입시 준비를 같이 하거든요. 아이들 뭐 대학 면접이나 뭐 이런 거 앞두고는 애들을 밤 10시, 11시까지 남겨가지고 엄청 하드 트레이닝을 막 시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되게 그 아이들 입시 결과도 좋고 했었는데 그랬던 제가 이제 그 모든 걸 그만뒀어요. 이유는 내 아이 잘 키우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엄마들한테 이렇게 다가온 이유는, 내 아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내 아이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함께 아름다워야 우리 아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다 같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와 엄마가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육아서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은요, 배워서 남주자예요. 저 남주는 거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 어릴 때부터, 얘는 남 좋은 일만 시킨다. 남 동기부여시키고 남한테 다 퍼주고 이런 거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전환했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면 난 이걸로 성공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거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 실조가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육아 힘든 여러분들 제가 다 되게 해드릴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아이도 키워봤고 공부도 많이 했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봤고 그래서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케어가 가능해요. 학부모 상담도 가능하고 그래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제 본캐로 좀 돌아갈게요. 제 본캐는 30개월 에너지가 남다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가정보육 중이고요. 한 번도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없고, 지금도 없는데, 아이가 요즘은 엄마 어린이집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기를 한번 걸어볼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힘들어서, 이런 이유로 아직 어린이집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이한테 화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 뭐, 그리고 과자, 사탕, 초콜릿, 인스턴트, 이런 몸에 안 좋다 하는 음식들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아직 사탕이 무슨 맛인지, 초콜릿이 무슨 맛인지, 그것들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아직까지 미디어 노출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직 당분간은 더 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교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출산 전부터도 육아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제 친구들이 걸핏하면 저한테 전화가 오고 제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들이 걸핏하면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까지. 그래서 사실은 육아 상담 이력, 그다음에 자녀 학생들 상담 이력, 학부모 상담 이력은 상당히 많고요. 육아에 정말 진심이지만 누가 보면 되게 설렁설렁 육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육아에 힘 안 들이고도 이 진심껏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 노하우 오늘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됐는지 해마라는 이 얘기를 영상 한 편 먼저 뭐 보고 얘기를 가시면 하긴 돼요. 합니다만 그 해마가 뭐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는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앞에서 벌어진 즉석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 번만 벌어도 다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평생 쌓이면은 엄청난 기억이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기억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앞날을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과거를 떠올리기 위한 영역이라기보다 그래서 해마라는 이 뇌의 기관은요, 과거 기억을 교훈 삼아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의 경험만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아 과거는 모두 잊으세요. 제가 저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육아 해마가 되어서 여러분의 육아 미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담임 선생님 이제 해드릴 거예요. 안 원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는 학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집념이 강해요. 그래서 학교 근무할 때도 우리가 체육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반이 항상 매년 빼놓지 않고 응원상을 받았었어요. 저의 집념 하나로. 그래서 다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강의 들어갈게요. 오늘은 육아가 쉬워지는 핵심 원리 1탄. 자, 이것만 있어도 반은 성공합니다.
자, 제가 외부에서 이런 강의하면 최소 20만 원 이상 받고 하는 강의예요, 여러분. 절대 무료 강의라고 해서 뭐 가치가 무료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음 육아 상황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느리지? 우리 아이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옆집에는 피아노 학원 다닌다는데 우리도 보내봐. 아니, 걔똥이 학원 다닌대. 우리 애도 보내야겠다. 아니, 몬테소리, 프레벨, 요즘은 하는데 우리는 안 시킬 순 없잖아. 이런 얘기 앞으로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이한테 훈육하다가 어제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혼냈다가 오늘은 귀찮아서 알아서 해! 이렇게 뭐 하는 경우들 많이들 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겪어보셨죠? 모든 육아 상황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네,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양육관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관 들어보셨나요? 자, 양육관에 대해서 내가 들어봤다. 육아관, 양육관 들어봤다 1번, 안 들어봤다 2번. 채팅창에 한번 쳐주시겠어요? 양육관 들어봤다 1번, 안 들어봤다 2번. 네, 1번 두 분. 그래도 1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1번, 2번 열심히 올라오시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죠, 지금. 양육관을 못 들어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나의 양육관, 뚜렷한 양육관이 있다 1번, 없다 2번. 내 뚜렷한 양육관이 있다 1번, 없다 2번. 썬님, 스프링워터님, 도희맘님, 호연맘님, 멋지신데요. 그럼 육아관 어떤 건지 한번 써주시겠어요? 양육관? 지금 양육관이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 나의 양육관 한번 채팅창에 간단하게 한번 써주시겠어요? 회복 탄력성이 높구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적어도 이 어머니는, 우리 스프링 워터님은 굉장히 육아 일살이 맞고, 육아 공부를 제법 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로 키워야 돼요. 제가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또 다른 분들 있으실까요? 뭔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 육아관이 있는데 뭐가 막말려 잘안 나와. 이런 분 있으실 수 있어요. 독립심 강한 아이. 맞아요. 정말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우리 도희맘니.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아이. 맞아요. 자기 주관 중요하죠. 안정된 정서와 집에서만큼은 건강한 음식. 맞아요. 이 건강. 호연님, 감사해요. 맞아요. 적어도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아주 엘리트 엄마들이에요. 근데 제가 겪어보면 그래요. 상담을 해봐도 그렇고,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은 잘 안 오세요. 물으러 잘 안 오세요. 들으러도 잘 안 오세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듣고 다니고 계속 듣고 다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도 강의랑 강의, 그러니까 육아뿐만 아니라 매일 모든 강의랑 강의 듣고 가면은 정말 저 강사 듣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가요. 왜 자꾸 갔냐면 그러면서 계속 되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까먹을 수 있고 계속 내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복습의 개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강의를 듣더라도 역시나 제 예상대로 오늘 오신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육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납니다. 뭐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 10가지 몇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는 왜 어렵죠? 왜 저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아무리 많은 육아서를 읽어도 육아 전문가가 하는 방송 다 보고 알 것 같다가도
정작 내 육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한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 당신의 양육관은 뭡니까? 네. 여러분 양육관 뭐예요? 양육 먼저 만드세요. 자, 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많은 육아서를 읽어봐도 양육관이 뭔지 명확하게 구체화하세요. 양육관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는 지침서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서약도 없이 절대 못 지어요. 근데 우리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아이 낳기 전에 육아관부터 확립하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당신의 양육관은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나요? 자,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돼요. 오늘 이 수업 이후로 여러분은 더욱더 견고해지시고 양육관이 확립이 되실 것이고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양육관을 구체화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 간 대화를 통해 통일된 양육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 수업의 목표는 뭐냐? 양육관을 바탕으로 스스로 어려움 없이 육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육관이란 뭔지 한번 볼게요. 양육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름이 그럴싸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멋진 철학? 아,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의 인생을 이끄는 방향. 그리고 부모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중심축. 이게 양육관이에요. 그래서 양육관이 있을 여러분들의 육아가 비로소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관 없는 부모의 모습은요, 먼저 깃발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옆집가 뭐 그러면 쭉 가는 거예요. 옆집가 피아노 다니는데, 나도 등록. 그다음에 영어 다니는데, 나도 등록. 아니, 뭐, 수영, 뭐, 태권도, 검도, 뭐, 이 정도 기본이잖아요. 요즘 운동 세 개쯤은 해야 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루에 학원을 뭐 9개, 10개씩, 10개씩, 하루에는 아니겠다. 일주일에 학원을 뭐 9개, 10개씩 전전긍긍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이가 엄마가 가라는 학원만 열심히 다니다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깃발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즉흥적 본능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 행동에 따라서 하루 10가지 태도가 달라지신 분들 계세요. 아, 이거 안, 나 당장 너무 급한 거예요. 내가 당장 뭐 이거 다른 걸 해야 돼. 그래, 그럼, 알겠어, 알겠어, 해. 아이들이요, 혹시 알아요? 아, 엄마가 지금 정신이 없군. 내가 공격을 하면 엄마는 무너진다. 아이들 귀신같이 알아요. 그럴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달라지죠. 그러면 아이가 부모의 기준을 점점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육아가 더 어려워지겠죠? 비교하고 조급해하는 형들이 있어요. 내 아이는 왜 저만큼 못할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서 시작된 조바심이 여러분들을 만성 불안형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아이를 망치면 어떡하나? 내가 아까 왜 그랬지? 내가 그렇게는 안 했어야 됐는데? 하면서 매일 밤마다 자책하고 울고 뭐 이런 어머니들 계세요. 보통 이렇게 양육관 없는 부모님들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1, 2, 3, 4 한번 해볼게요. 기빨형 1번, 즉흥적 본능형 2번, 비교 조급형 3번, 완성 불황형 4번. 내가 할 게 있다. 뭐 복수도 괜찮아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1, 2, 3, 4. 내가 해당되는 게 있다. 3, 4. 네, 비교 조급, 완성 불안. 좋습니다. 이런 참여도 좋습니다. 네, 도희맘님, 오늘도 사랑했니? 암사동 총총이님, 그저 2, 4, 3, 4, 2, 4. 그래도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적어도 흔들리는 깃발이 없으세요. 너무 멋지신데요. 그리고 불안해요. 맞아요. 불안해요. 안 불안한 어머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불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육아가 처음이거든.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 많이 주워는 들었지만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 내 양육하는 잖아요. 그러면 안 불안할 수 있어요. 안 불안해지는 마법.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화면이 넘어갔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 없이 출발하면 또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어디 가요? 자, 배가 열심히 바다 위를 운항하고 있어요. 어디 가요? 자,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달리는데 이 사람 어디 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딘가에 등 떠밀려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방황을 안 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양육관 없어. 내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엄마들이 심지어 좀 열심히 가는 엄마들 많아요. 엄청 바쁘게 간다? 근데 어디로 가? 물으면 어?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내가 잘 못 방향으로 빨리 열심히 가잖아요. 그럼 돌아오기는 더 힘들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는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선택을 꿰뚫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육아관 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휘둘린다면 결국은 여러분도 여러분 아이도 길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육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루 몇 번씩 작은 갈림길 앞에 계속 서요. 매 순간이 연속들이에요. 마다 육아관이 없이 감정대로 또는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한다면 자, 다 같이요. 우리 모두 길을 잃습니다. 양육관 없이 아이 키운다는 건요. 목적지 없이 길을 떠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관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내 아이의 미래를 보고 왔어요, 지금. 어디서 봤냐? 제가 한 10년 가까이, 9년 근무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보이더라고요, 내 아이의 미래가. 수천의 아이들을 겪으면서 각각의 다양한 색깔의 아이들을 많이 봤고, 아이들의 유형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아, 이 모습들이 곧 내 아이의 미래겠구나. 이거를 보자 제가 뚜렷한 양육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결혼도 하기 수년 전부터 제 자식 생각을 계속 했었고요. 그때부터 양육관이 뚜렷해졌습니다. 제가 생각이 있어 보니까 여러분,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픈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문제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사실 뭐 문제 아니에요.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거의 전교에 있을까 말까? 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근데 그 아이들보다 더 문제는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건강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하기 시작했었던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과 그리고 제가 2020년도에 봤던 아이들하고는 많이 달라 있어요. 아픈 아이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보면 아이들의 건강 정보를 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2019, 2020 뭐 이렇게 아이들 만났던 아이들은요, 정말 왜 못 본 질환들 있잖아요. 그런 병명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엄마들을 선택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바꾸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려면,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제가 가르치는 애들밖에
못 바꿔요.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돼가지고 뭐 크게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지만 아예 태초부터 바뀔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방향이 아주 바람직하고 아름답게 가려면 아주 태초부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부터 이때 트레이닝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엄마들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이 세상 바꾸려면, 아름답게 바꾸려면 엄마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더 훨씬 크죠. 아기 어릴 때는요, 정말 잘 바뀌어요. 오히려 어른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못 바뀌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이들은 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 쉽게 바람직하게 잘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양육감 만들기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앞서서 그러면 물을 수 있잖아요. 헬스 양육관은 뭐예요? 저는 아이의 건강한 독립이 제 한 줄 양육관이 아픈 아이들 많이 봤다고 했죠? 그래서 건강하게 키워야겠구나. 그리고 건강하게 독립시켜야겠구나. 결국은 여러분, 내가 아이 키운다는 건요, 독립을 시키기 위해 키우는 거예요. 나는 주위를 보면 그런 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꼭 평생 내가 데리고 살 것처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아이들도 나중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살 거예요. 독립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아이가 조금 더 빨리 독립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너무 공부를 잘해서 뭐 유학을 간다든지 또는 내일 내가 없던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를 딱 낳고 제일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거예요. 만약에 내일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만약에 내일 내가 이 아이 옆에 없다면, 사실은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내일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내일 내 아이 옆에 내가 없다. 그랬을 때 이 아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잘 살아야죠. 제가 그래서 10개월 때부터 바로 자기주도식 들어갔거든요, 아이. 왜냐하면 의식주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먹으면 살아요. 근데 내가 없어도 이 아이 밥 먹어야 돼요, 살려면. 그래서 자기주도식을 바로 시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웃자고 예를 하나 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평생 아이의 삶을 살 수 없죠. 그래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뼈대예요. 양육관의 뼈대. 그래서 이러한 타이틀, 아이의 건강한 독립 시키겠다라는 타이틀이 생기니까 이런 세부적인 하위 항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게 독립을 하려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줘야 돼. 이거는 당장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한데,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건강해야 돼요. 신체적이든 정신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애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였고, 그리고 야외 활동을 정말 꾸준히 했어요. 저희 아이가 사실 좀 일찍 걸어서 한 9개월부터 걸었거든요. 그래서 신고 야외 활동을 스스로 이제 걷고 탐색하고 자연에서 노는 시간을 한 12개월 무렵부터, 6월, 11개월부터 하루 1시간씩 야외 활동을 저는 꾸준히 했고, 한 15개월쯤부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야외 활동을 했어요. 그냥 야외에 여기저기 막 푸고 그랬어요. 그래서 냄새도 맡고 만져도 보고 앉았다 섰다 걸었다 뛰었다 스스로 놀게 했어요. 그리고 한 15, 6쯤 됐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아이랑 둘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대중교통 이용해서 뭐 광역 전철 타고 시외에 있는 시골 오르장 뭐 체험도 하고 오고요. 그 꼬맹이 15, 6개월짜리 애를 데리고 그렇게 해서 거의 아이의 그 하루를 보면 약간 30분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쩌면 아들이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게
어쩜 내 자업 자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여튼 결론적으로는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내 아이의 건강한 독립을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제가 항상 학교 다니면서가 조금 입에 붙어 있는데, 이 학교 다니는 건 제가 다닌 게 아니고,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정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생각보다 스스로 생각을 못해요. 어, 저는 뭐 상위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 뭐 영재학급이나 뭐 과학 선도학교 이런 거 운영하면서 공부 잘하는, 내로라 하는 아이들 많이 겪어봤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아이들이 뭔가 핀트가 살짝 못 나가 있다? 그런 경우 생각보다 진짜 많았거든요. 아이들이 참 애쓰고 열심히 하는데 왜 생각 못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아이들이 터득을 못하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아기 때부터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태어나자마자부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한테 책을 정말 많이 읽어줬어요. 아이 6개월부터 책을 어, 대놓고 읽어줬고요. 보통 하루에 수십 권의 책을 읽어줬고, 지금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해요, 아이한테. 그냥 뭐 얻어지는 게 없어요, 저희 아들은. 계속 질문을 하고, 그리고 자연에 풀어놓고 탐구를 많이 시켜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꿈을 아이한테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쭉. 그리고 제가 자극적인 거에 노출을 안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자꾸 어릴 때부터 자극적인 거에 노출하는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떤 순간부터 자극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시시해 하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센 자극을 원하고 그러다 자칫 잘못된 쾌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주 작고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행복을 스스로가 찾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만 건강하면 되나요? 내 아이가 아주 예쁜 색깔로 잘 컸어요. 근데 온 세상이 시커먼 진흙탕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는 이 색깔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다 같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 오염이라던가 이 생태계 파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이런 것들도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될 20년, 30년, 40년 뒤에 이 지구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내가 일회용품 하나를 더 쓰려고 하다가도 조금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조금 더 이제 저도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양육관이 내가 뚜렷하다 그러면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뼈 양육관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살을 계속 붙여 나갈 거예요. 붙여 나갈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장난감을 하나 사줄 때도 아, 장난감이 아이한테 건강한 걸까?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장난감인가? 너무 자극적이진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네이블러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을 도와주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망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잘못된 도움을 계속 줘서 상대를 해치는 사람을 얘기한대요. 특히 아이 키울 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모한테 모든 걸 의존하게 함으로써 아이의 온전한 독립을 막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주위에 정말 흔해요. 그리고 뭐 헬리콥터 맘이다, 무슨 맘이다 하는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엄마들 요즘 너무 많아요.
아주 스케줄, 뭐 매니저처럼 아주 다 짜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엄마한테 의존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엄마 없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그 엄마가 스스로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건강하게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육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제가 강조할게요.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 그러니까 엄마들이 특히 어릴 때 이런 거에 집착을 해요. 아, 몇 개월에 뒤집나? 옆에 우리 조동 모임에 누가 벌써 뒤집었다는데 우리 아직 뒤집지도 못하는데 배밀이도 안 하는데 어, 언제 걸었어? 뭐 우리 아이 15개월인데 아직도 안 걸어. 언제 말하나? 옆집에는 벌써 문장으로 얘기하던데 우리 아들은 아직 엄마밖에 못하는데 기저귀를 몇 개월에 뗐냐? 뭐 이런 거 이런 속도는요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도 제대로만 가면 성공합니다. 아, 빨리 달려도 엉뚱한 곳으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는 오늘만 잘 버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이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방향을 정하는 이 나침반이 바로 이 양육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셔야 돼요. 큰 그림. 지금부터 한번 큰 그림 그려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육관이 명확하다면, 자,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즉흥적 본능형으로 움직이지 않죠. 비교하지도 않을 거고, 조급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만의 양육관 만들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내 아이가 어떤 삶으로 자랐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아이의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모로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 육아관의 양육관의 시작입니다. 자, 양육관은 남의 육아법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가족만의 철학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순해도 됩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들이 괜찮은 예시들이 우리 육아맘들 어머님들 그 의견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아이 스스로 선택할 줄 알게 하겠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겠다. 독립심 강하게 키우겠다. 이렇게 한 문장이 완성이 되면 교육이든지 훈육이든지 놀이를 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모든 방향이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이 기준은 내 흔들림을 막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육아의 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 그리고 40살. 그 이후에 그 육아의 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내 아이의 모습이. 그리고,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싫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냈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라면 아주 지극정성 엄청나게 저를 좀 흥물력 열심히 키워주셨어요. 근데 단 하나 아쉬웠던 거 엄마가 좀 다혈질이세요. 화를 좀 잘 내시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너무 착한 그래서 화 내고 나중에 혼자 막 우세요. 아, 내가 왜 혼냈을까? 왜 화냈을까? 근데 이러한 그 나의 그 경험이 내 부모님의 경험이 나에게 자양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았던 모습 떠올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떠올려도 돼요. 근데 내 부모님이 좋았던 모습은 사실 내가 내 아이한테 그대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게 이지거든요. 내 행동에 그리고 나의 정신적인 그 영혼에 물들어요. 그래서 제가 싫었던 부모님 모습을 떠올려라 하는 이유도 사실 이것도 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안 해야겠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다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었던 부모님 모습, 내가 부모님한테 서운했던 모습, 이런 것들 떠올려 보세요. 생각보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양육관을 세우는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부하세요, 여러분. 내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내가 살던 세상에 이 아이를 가둬서 키우면 절대 안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시대예요? 우리가 막 자랄 때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뭐,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 그리고 뭐, 뭐지? 이, 그,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러한 시대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여러분? AI 시대죠. 인공지능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막 외우고 정신답을 내는 거는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또 한 꼭지로 떼서 수업을 따로 할 건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안 살아본 시대를 이 아이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내 틀 아이를 가두면 안 되죠. 왜? 난 안 살아본 세상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공부해야 돼요. 아,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길래? AI 시대 어떤 거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기 싫잖아요. 싫기도 한데 하고 싶어도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하면 돼요.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아이 잘 키워보죠. 그리고 마지막, 배우자와 하나의 팀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육아는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육아관, 양육관이 다르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엄마는 된다고 했는데 아빠는 안 된다고. 막 이러면 피곤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는 뭐 해주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너네 안 싸워? 결혼하고 초기에 너네 안 싸워? 근데 저희는 사실 잘 안 싸우거든요. 잘 안 싸워요 얘기했더니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애 낳으면 무조건 싸운다? 두고 봐라? 뭐 이러셨는데 저희 애 낳고 아직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날 남편이 그 회식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애 낳고 나면 무조건 싸운다는데 난 그냥 당신 말을 들을게. 당신이 전문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마운 건 남편이 지금까지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뭔가 SOS를 보내요. 지금 이 아이하고 대치 중인데 저희 남편은 화가 많거든요. 얘한테 화 엄청 내요. 그러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래서 보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남편이 진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한테. 아이가 뭐 해달라고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얘기해 줄게.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이렇게 해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남편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세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답이 없어. 막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와서 들으세요. 특히 제가 뭐 다다음 주쯤 되면 주제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내 남편이 유독 화가 많다. 같이 들으세요. 정말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워크지를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잠시. 자, 양육관이 아이의 삶을 바꿉니다. 자, 양육관이 있는 부모는 매 순간 작은 선택 속에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 속에서 아이는 부모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육아는 단순히 아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이와 함께 아이들의 인생을 설계하는 이 위대한 작업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우리는 아주 단단해지고 튼튼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기 힘들면 저를 믿으세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양육관이 있는 부모와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육아 강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 모든 일을 할 때 보통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육아라는 정말 위대한, 양육이라는 정말 위대한 일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육아관이, 양육관이 우리 아이의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과제 드릴 거예요. 우리 가족 양육관 먼저. 누구 쓰고? 화면에 그거를, 네,
감사해요. 지금 화면에 빨간색으로 중요하다는 표시 주셨죠? 파울러님이셨나? 네, 우리 가족 양육감 만들기 과제 드릴 건데 그냥 만들세요. 이러면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워크지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문항이 총 6개 정도, 7개 정도 됩니다. 이 문항 한번 읽어보시고 읽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PC로 작업하기가 힘들다 하면 이 양식 아니어도 돼요. 이 7가지 물음을 휴대폰에 1번 쓰고 2번 쓰고 이렇게 해서 정답만 쓰셔도 되고 원하시면 카드 더 늘려서 많이 쓰셔도 되고 뒷면을 쓰셔도 되고 다만 좀 생각을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단톡방에 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5번에 보면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배우자와 양육관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단톡방에 받으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인원이 많아져서 제가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를 시킬까 싶어요, 지금. 근데 네이버 카페를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으로 꼭 만들어서 적어도 내일 중으로 꼭 만들어서 단톡방에 안내 드릴게요. 거기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피드백이 필요하면 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은요. 다음번 수업은 1월 21일 화요일 밤 10시에 진행될 거고요. 0에서 3세, 4에서 7세 이거 놓치면 후회합니다. 라는 아, 네. 강의를 할 건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제 아이는 8세인데요. 9세인데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0, 3세, 4, 7세 내가 이거 놓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해야 돼요.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들고 올게요. 그래서, 물론, 조금 내가 7세까지 뭔가 좀 잘 해줬다. 뭐 애착 형성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좀 잘 돼 있다 이러면은 사실 다음번 수업 패스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내 아이가 0에서 7세 아이 사이에 있다 하면은 반드시 와서 들으세요. 자, 그리고 뭐 저는 스레드에 글을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아마 이 모임에 오신 분들 다 제 스레드 글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인스타는 저랑 결이 좀 안 맞더라고요. 막 자기 자랑하는 전 막 자랑하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쓰레기가 처음 딱 나왔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글만 써도 되고, 뭔가 우리 모두의 공감을 얻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가지고, 도움되는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레드 제 글 보시면 또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블로그에는 긴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레드는 500자까지밖에 못 써서. 그리고 제가 카페를 아직 안 만들어서 급하게 이제 제가 인원이 많이 불어나는 걸 보고 카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강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달라질 수 있고 순서도 달라질 수 있고 내용도 약간씩은 좀 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 큰 틀은 이렇고 자, 보통 강의 진행은 1, 2주 간격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에 설 직전, 그러니까 오늘 강의하고 다음 주 강의하면 그 다음 주가 이제 설 연휴에 좀 끼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제가 다음 주에 강의를 하면 우리가 설 지나고 그 다음 주까지 너무 길게 떨어져 있다 봐야 돼서 강의를 좀 일요일이 아니라 조금 더 지나서 화요일로 좀 미룬 거고요. 사실 제 수업 수강료는 항상 제가 이게 10분짜리 강의지만 회당 여러분들에게 10,000원 받고 생각입니다. 10,000원짜리 강의예요, 여러분. 무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녹화본 기준이에요. 단, 실시간으로 지금처럼 여러분 참여해서 들으시잖아요. 다 제가 면제해 드릴 거예요. 오로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저 돈 안 받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범 운영을 좀 진행을 하다가 제가 장학생 제도를 도입해서 이것만 보니까 수업 참여도도 너무 좋고 다 너무 열심히 한다. 그리고 과제도 정말 열심히 하고
강의도 열심히 들어오는데, 그러면 제가 장학생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면제 해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지 말라고 꼭 열심히 참여해서 들으시라고 해당 만원 녹화본 기준으로 매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목적이었으면 클래스 U 뭐 이런 데 갔을 거예요. 근데 육아해 보니까 제가 그 힘든 거, 여러분 힘든 그 마음을 제가 다 아니까. 그래서 정말 순수하고 예쁜 마음으로 도우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움직여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에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유 나중에 녹화본 보지 뭐 이렇게 미루잖아요. 안 봐요. 그리고 이 실시간에서 이 현장감을 느끼지 못하면 사실 이만큼을 다 못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에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나와 내 아이, 우리의 지금과 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임하겠다는 그 자세로 열심히 참여하시고 실시간 강의 참여하시고 과제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아 앞날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줌도 오늘 유료 결제했어요. 25,000원 주고 한 달 2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료는 40분까지밖에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돈 주고 이것도 샀어요. 여러분한테 돈 좀 받을까 하다가 제가 아 내가 내 재능 기부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하면서 줌도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엄마들을 얼마나 응원하고 돕고 싶은 마음인지 느껴지시면 1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게 속상한 거예요. 인스타에 막 육아 정보 좀 들어보러 갔다가, 결국엔 공부야. 결국에는 낚여. 결국엔 결제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쓰고 상처받고 이런 거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런 강의를 해주는 강사도 돈을 받아야 마땅하긴 해요. 근데 사실 제 생각은 이래요. 이거 사실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저출산 시대에 낳아서 알아라고만 하지, 낳아서 잘 키우려면 이런 강의 들어야 해 하고, 강의 누가 시켜줘요? 부모 교육 누가 시켜줘요? 이 정작 필요한 건 국가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부한테 돈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갈 길이 저도 멀지만, 어떻게 이게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네, 네.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 답변 드릴게요. 네, 여튼 부모님 개개인에게 지금 정부의 역할을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궁리를 할 텐데 어, 그래서 여러분의 호흡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호흡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이만큼 엄마들이 이런 강의를 필요로 하다라는 데 좀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있죠? 거기다가 좀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또 화면 녹화를 끄고, 자, 질문을 제가 답을 좀 할게요.